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어저께 제가 항생제를 먹었거든요. 아침부터. 제가 지금 방광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만성으로 돼버린 것 같아요. 임신하고 나서. 그래서 선생님이 항생제를 주셨는데 그 항생제를 먹자마자 심장하고 이 폐가 누가 꼭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눌리는 기분이 들고 갑갑하고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러지? 마침 제가 며칠 전에 주문했던 산소 포화도 검사 기계가 있는데 그게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 봤는데 96이 나온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뭐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 약을 하루에 2번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 그 약을 먹고 나서 10분 후에 사이드 이펙이 또 온 거예요. 그때는 너무 심하게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고혈압이 있는데 숨쉬기 어려울 때 고혈압을 재보면 꼭 그렇게 고혈압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고혈압을 재봤는데 혈압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산소포화기를 딱 봤는데 세상에 산소포화가 90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정상 수치는 96에서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90이라는 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응급실 가야 돼요. 그래서 응급실에 전화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여러분. 그 사이드 이펙 첫 번째가 폐에 어택인 거예요. 저 폐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폐가 칼로 찌르는 느낌까지 오면서 숨쉬기도 어렵고 진짜 응급실 갈 뻔했어요. 근데 응급실도 요즘에는 함부로 못 가요. 아시다시피 산소 호흡기도 많이 딸리고 그러는데 응급실 가봤자 뭐예요. 그래서 응급실 간호사랑 의사랑 어저께 1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했어요. 갑자기 밤에 갑자기 약 먹고 나서 그렇게 사이드 이펙이 와가지고. 근데 그게 1시간 넘어가니까 이제 또 안정이 되더라고요. 눌리는 느낌도 없고 찌르는 느낌도 없고 숨쉬기도 좋아지고 산소 포화도도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다른 닥터랑 얘기했는데 그 약은 먹지 말고 이제 딴 약으로 바꿔준다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잠을 자는데 세이가 제 손을 이렇게 꼭 잡더라고요. 꼭 잡고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여러분 제가 새 낳기 전부터도 그렇고 낳고 나서도 그렇고 응급실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거든요.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해도 병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애를 낳아놓고 그렇게 처음으로 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애 앞에서도 그렇게 응급실을 많이 다녔는데 그동안 애가 너무 어리고 잘 모르니까 몰랐나 봐요. 기억도 없고. 근데 어저께는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더니 자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는 거 싫고 그리고 영원히 내 옆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죽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4살밖에 안 되는 이제 곧 5살 되는 애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죽게 아빠가 놔둔다면 자기는 아빠를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고 한마디도 아빠랑 안 할 거고 평생 화를 낼 거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애가 옆에서 봤잖아요. 나 숨쉬기 어렵고 막 응급실에 전화하고. 근데 그런 숨쉬기 어려운 상황에도 남편은 되게 얼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고 제가 의사랑 전화를 다 했거든요. 아픈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세이가 좀 느낀 게 있나 봐요. 아빠가 그렇게 관리를 못하는구나를 느꼈는지 아무튼 그렇게 아빠한테 책임을 전가하도록 해서 제가 아빠 잘못이 아니고 그냥 아빠도 놀래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무튼 자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아주 오래 내 옆에 살아가지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데 막 뭉클하고 막 그랬어요. 울컥했어요. 아무튼 사실 제 병이요, 여러분. 유통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제 병이 VHL 신도롬인데 이건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별로 많이 없는 희귀암인데 무슨 암이냐면은 이제 암이 계속 생겨나는 암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머리카락을 잘라도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나듯이 그러니까 암 수술을 아무리 많이 해도 계속 암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유전자가 되어 있고 암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만들어내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이거 뒤져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 나이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유통기간이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물론 그걸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엄연히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제 지인들도 그래요. 좀 덜 부지런하게 살아라. 근데 저한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1분 1초도 낭비하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유통기간이 있다 보니까
아쉽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1분 1초도 허투루 쓰고 싶지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나쁜 짓 빼고 다 해보자. 그게 제 인생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하늘에 갔을 때 음, 그 하늘에 있는 분에게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서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전 정말 할 거 다 하고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욕을 많이 하냐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정말 소심했어요. 욕 한마디도 못했어요. 누가 이렇게 발표하라고 손 들었잖아요. 그러면 손 들어서 발표해봐 그러면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한 게 저였어요. 쌍스러운 욕은 진짜 말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25살 때 암이 걸리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또 28살 때 또 다른 암이 생기고 수술을 하고, 30살 때 또 암이 생기고, 계속 암 생기고 수술. 그리고 저는 이 병이 끝도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이제 그때부터 성격이 뭐랄까 풀 데가 없잖아요. 저는 사실 술도 안 마시고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도 안 가고, 그러니까 저는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 성격이 그래요. 그런 거 싫어하고. 그래서 해소할 때가 이제 욕으로 승화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욕의 절정이 된 게 우리 시댁 만나고 나서 욕의 절정에 피크를 찍었죠. 그전에는 화가 날 때만 욕했는데 지금은 그냥 무슨 랩처럼 두두두두두 이제 욕이 나오는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를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욕 때문에 보기 싫다면 안 보셔도 돼요, 저 채널. 저는 이 채널을 만들 때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봐달라고 이거를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저에 대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찍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시험관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 공유해 드리려고 만든 건데, 그 와중에 가감없이 제 시댁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싫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건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해롭잖아요. 저도 알아요, 욕이 나쁜 거. 근데 저는 이게 유일한 출구랄까? 제가 25살 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그리고선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뇌종양이라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 간 수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젊은 애가 술도 안 먹는데 간 수치가 왜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 수치가 안 좋아서 나오고 수술 못하고 한의학방 우리 친척 오빠가 한다는 데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침 관리 받고 약 관리 받고 한 일주일인가 보름 후에 간 수치가 좋아져가지고 다시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살 수가 없다고. 왜냐면은 종양의 크기도 너무 컸지만 이게 숨골에 붙어 있어가지고 손해 종양이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게 신경 다발 속 안에 있어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뭐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겁을 주셔서 잔뜩 고민을 했는데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하기로 하기 전에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죽으려고 했어요. 저는 죽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빠도 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오빠도 병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분들이 돌아가신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암은 뭐랄까 저주 같은 건데 그게 나한테 걸리다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에 제가 지금처럼 쾌활하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정동진에 가서 바다를 일출을 보는데 뭐랄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다시 수술하기로 했고 수술을 해서 제가 이제 만약에 살아나면은 그 푸시케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시에나에 나오는 건데 인간이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그 나비로 환생하는 푸시케라고 그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푸시케처럼 나도 성격을 날개를 달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 보자라고 다짐을 하고 수술대에 올라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병실에 이제 들어갔는데 엄마가 막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오지 말라. 수술 나 혼자 하겠다 해가지고 가족들 다 보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이제 수술대를 갔는데 수술실로 옮겨지는데 그게 이제 수술 대기실에 이제 우리 엄마랑 가족이 있는 거야. 막 울고불고 난리났는데 나 갔다 올게 이거 좀 수능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대기실이었는데 어떤 분은 머리 수술하고 어떤 분은 그 배 수술, 복부 수술하니까 어떤 분은 망을 쓰고 어떤 분은 대머리고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전 대머리. 그리고선 거기 가서 막 되게 추워요. 거기 환하고 춥고 사람들이 이렇게 간이 침대 타타타타타 누워서 막 돌돌돌돌 떨고 있어요. 이제 수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했거든요, 수술을. 근데 어떤 아줌마가 크크크크 우시는 거 옆에 있는 아줌마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왜 우세요? 그랬어요. 그분은 머리에 망을 썼어요. 그러니까 복부 수술인 거지. 왜 우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참다가 너무 무서워서요 하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듣자마자 그냥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수술하러 온 거잖아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울지 마시고 우리 이제 금방 수술 끝나고 짜잔하고 나을 건데 울지 마시고 우리 행복해요, 어머니. 그랬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잘 될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마워요 하고선 그분이 우시니까 다른 분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막 허허허서 막 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통곡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난 당황했지. 뭐지 하고 있는데 간호사분이 딱 오시더니 이러는데 또 다른 의사분이 딱 오시더니 아이고 왜 이래 근데 이제 다들 우시고 계시고 나 혼자 몸은 반쯤 이렇게 해서 울지 마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저 환자부터 드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 시간 다 된 것도 아닌데 수술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방 안에서 대기를 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런 큰 등이 진짜 TV에서 보던 그 수술 등이 3개가 땅땅땅 붙어 있고 제가 와 이러고 있는데 간호사님도 쭈르륵 들어오시고 의사님도 쭈르륵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 싸고선 이렇게 마스크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일렬로 이렇게.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악수하려고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나 수술해주러 오시는 분들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집도 하시는 의사가 이러더니 빨리 잠재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그 어떤 분이 이렇게 턱 주시고 제 침대 뒤에 무슨 LPG 가스 같은 통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칙칙칙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칙 하면서 이게 뭔가 나와 여기서. 그래서 제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젊은 의사님인데 헉 이러시니까 그 수술하신 분이 이렇게 딱 보시니 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고선 이걸 다시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서 숨을 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서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자 1, 2, 3, 4 숫자 세겠습니다. 그러는 거에서 제가 네! 이러고 하나 푹 가버렸어요. 그 마취 느낌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눈 딱 감고 딱 뜨는 느낌이에요. 진짜 딴딴 진짜 순식간에 깨어난 느낌이에요. 그냥 탁 깜깜해서 탁 깨졌어요. 깨져서 보니까 사방이 깜깜한 거예요. 난 그래서 난 죽었나? 여기가 어딘가? 나 혹시 관에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그때 엄마 하면서 엉 울었어요. 하면서 비명지르면서 울었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깜깜한 게. 그랬더니 문이 탁 열리고 빛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인지 간호사인지 좀 가물가물한데 그분이 아휴 저 환자 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불이 이렇게 비춰졌잖아요. 문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다들 수술이 끝나고 같이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다들. 근데 이제 다들 눈썹이 꾼뚫꾼뚫 하는 거야. 내가 막 비명 지르고 오니까. 그러니까 얼른 빨리 환자 치워 이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밀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복도가 있고 엄마 뛰쳐나오고 오빠 뛰쳐나오고 남동생 오고 막 괜찮냐고 아픈 건 없었는데 뭔가 왜 그렇게 서러운지 모르겠는데 엉엉 울었어요. 울고선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머리에 망이 이렇게 피망이 이렇게 써져 있고 피가 덜어있는 망이 있고 눈이 그냥 이렇게 툭 때렸는지 눈이 이렇게 부은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엎드려서 수술했어요. 머리 손해중이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선 중환자실로 갔죠? 중환자실로 갔는데 세상에 여러분 불을 안 꺼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면회가 2번이었어요. 한 10분? 20분이었나 각각 면회를 하시는데 다들 이제 망을 쓰고서 이렇게 돼 있는 누에꼬치처럼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그 보호자들이 와가지고 어이구 아버지 어이구 엄마 누구야 이러고서 막 울고불고 그러는데 우리 가족은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환자실에 그 침대가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꼭 우주선 같은 거야. 제가 손오공 좋아하거든요. 손오공에 보면 그 캡슐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 이거 좋네 이러고서 막 이렇게 이야 이러고 일어나가지고 빨리 이제 병원에 나오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고 이렇게 스트레칭 하려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스트레칭 하려고 그러고 이걸 막 빙빙빙빙 하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이구 그러니까 황당하니까 이러고 있고 다른 가족들 어이구 막 울면서 쟤는 왜 저러고 있지 이러고 있고 왜 근데 우리 아빠는 우리 가족은 이렇게 안 좋지 쟤는 왜 저렇게 멀쩡하지 싶으니까 더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저 수술 의사가 딱 오시더니 저거 안녕하세요. 수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수술 의사가 이 딱 보면 나이론이네. 나이론이야. 그러더니 저 병실 없냐? 빨리 올려보내 일반실로 그랬더니 죄송한데 간호사님이 그 주치의님이 죄송한데 이렇게 빨리 회복될지 몰라서 병실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보내.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민폐인 거예요. 막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틀 만인가 3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병실 나자마자 글로 갔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가 뇌종양 안병동이었거든요. 뇌수술 안병동. 복도를 걷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막 프랑켄슈타인들이 대머리인데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무슨 쇠 같은 거 탁탁탁 박아놓고 막 빨간 칠해놓고 막 여기 이렇게 잘려있고 이렇게 돼있고 막 그 스카가 이렇게 돼있고 막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쟤네들 왜 저래 무서워 막 이러고서 막 산책을 하는데 이게 밥 먹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병동에서 이렇게 복도에서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 머리도 뒤에가 여기서부터 여기 목 끝까지 이게 다 찢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은 나보고 훔치훔치 놀라는 거지. 나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는 제 모습을 몰랐어요. 근데 어쨌거나 까불었죠.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나 먹고 싶은 게 많아 해가지고 병원에선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막 햄버거도 막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순대도 먹고 싶고 몰래 먹고 싶고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안 아픈 거예요. 수술한 환자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거야. 이빨 뽑을 때보다 더 안 아파요. 아 나는 뭔가 파워가 있나 봐. 대단해.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고서 친구도 불러가가지고 병동에서 먹으면 걸리니까 그 입구에 보면 벤치가 있어요. 벤치 바깥에 입구에 거기 가가지고 몰래 막 후루룩 먹고 그리고선 빨리 들어가는데 복도에 들어가니까 윤주 누구씨 뭐 윤주 무슨 병동 윤주씨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간호사도 호출하고 왜냐면 내가 자리 없거든. 그러니까 막 뛰었어. 이거 뭐였죠? 그 아이비 이거 걸어놓은 거 이렇게 그 링겔 이거 다 갈라놓은 더 달아놓은 거 이렇게 딱 잡고 후두두두두두 뛰어갔어요. 뛰어갔다가 병동 안에서는 또 천천히 아픈 척 이렇게 걷고. 그리고 밤에는 스타크래프트 막 게임했어요. 거기 보면은 복도에 그 게임할 수 있는 그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때 스타가 깔려있었어요. 스타 엄청 좋았죠. 다 죽어 살아 이러면서 막 게임하고 잠 안 자고 그러다가 또 병동에 소치로 오면 확 뛰어가고 제가 월요일 그러니까 제가 한 7일 만에 거의 수술하고 7일 만에 그냥 뭐랄까 퇴원이 잡혔어요. 너무 그렇게 나이론처럼 부니까 아 얘는 그냥 집에 보내도 되겠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심심하고 그래서 월요일날 퇴원인데 제가 이렇게 잘 노니까 집에도 아무도 저를 병간호하러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집에서 활동하세요. 그러고 있는데 월요일날 이제 퇴원 수속을 하려고 종이를 들고 이제 퇴원 수속 그거 하고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뭐랄까 팅 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하고 어지러워. 아 내가 너무 긴장했나? 이러고선 딱 이게 아 좀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점심때 퇴원이니까 아침에 이제 퇴원 수속하고 점심밥 나오기 전까지 좀 낮잠이나 자볼까 하고 이렇게 탁 눕는데 무궁 하는 거예요. 그 베개가 물베개처럼. 그래서 이래서 뭐지? 근데 딱 이렇게 만져보니까 물이 나온 거여서 이게 물베개인가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주치의가 오셨어요. 근데 주치의 이름이 성은 까먹었는데 승준이었어요. 유승준처럼.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요. 승준인데 무슨 김승준인가 이승준인가 아무튼 주치님이 이제 오늘 태어나니까 어때?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 저 물베개예요? 그래서 했더니 아니 왜? 그랬더니 이게 물이 나오지? 그리고 꿀렁꿀렁해. 그러니까 에이 그럴 리가 하고선 이렇게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하더니 여기를 꾹 눌러봤어요. 근데 물이 찍 나오는 거야. 그 수술부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더니 바로 나가가지고 타타타타타 나오고 막 전화를 어쩌고저쩌고 호출하고 그리고 후두두두두 들어와가지고 탁 내 앞에서 뭐를 탁 놔뒀는데 그게 후식 같은 거야.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 지금 되게 위험해. 지금 다시 수술할 수도 있어. 나 네? 빨리 이거 꼬매야 되는데 꼬맬 시간도 없어. 지금 그냥 인거치할게. 마취할 시간도 없어. 내가 뭐 하는데요? 왜 그런데요? 상황이 뭔데? 그러니까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뒤돌아. 이러면서 내가 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투둑 하는 거야. 마취도 없이 후지켓도 있죠. 메디컬 후지켓들을 뒤따코 이따만한 거야. 그래서 이걸 팍팍팍 치는데 제가 아플 거라고는 예상했는데 그 묵직한 아픔은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으아 하면서 비명을 와 하고 질렀어요. 와 하고 막 비명만 나오지 울음도 안 나. 그 일반 조용한 병동에서 비명이 걸쭉하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지 하고 나오는
그리고선 너무 아파가지고 비명 지르고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호출받고 수술 의사 오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만져보더니 물이 찍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검사 준비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검사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새우처럼 꼬부리래. 척추에서 수액을 뽑는데 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 여러분 아시죠? 그 가을 동화 보면은 송혜교가 그 백혈병 걸려가지고 척추 수액 뽑았잖아요. 원빈 앞이었나? 가물가물한데 제가 기억나는 건 그때 송혜교가 하고 아파했다는 거예요. 하고 아파했어요. 하면서 아주. 그리고 막 걸어다녔지. 근데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릴까요? 선생님께서 마취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긴급으로 뽑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하래. 그러면서 선생님 손가락을 이렇게 마디마디를 척추를 보시더니 그러니까 그걸 넣었는데 그 바늘이요 여러분 그 젓가락 같은 게 이렇게 길쭉한 진짜 젓가락 2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길쭉한 바늘인데 두꺼워요. 그리고 그 바늘 끝에 뭔가 고무수처럼 이렇게 달려있고 뭔가 이렇게 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늦게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그걸 내 몸에 지금 넣으려는 거야 했더니 지금 방법이 없어. 너 이러다 큰일 나.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냥 무조건 뽑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마취로 꾹 넣는데 오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등골 빠지는 느낌. 그게 뭐냐면 뭔가 진중하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뼈 안을 드드드드드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다 들어가야 돼. 느낌이 그냥 주사 맞는 느낌이 아니야. 이게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꽂히는 느낌. 그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그 어느 마을을 정령했을 때 사람들 꽃에 달아서 이렇게 걸어놓던 그 생각이 나면서 더 무섭고 더 아픈 거야. 으아 하면서 막 나도 모르게 손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호사들하고 의사들하고 다 잡고 다시 근데 막 움직이니까 이게 잘못 꼽혔나 봐. 그러니까 의사가 내 등을 딱 때리더니 잘못 들어갔잖아. 이러면 너만 아파. 가만히 있어. 참어. 무조건 참어. 참아야 돼. 이러는 거여서 그러니까 막 입에 뭐 자갈 손수건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 딱 물고 하면서 막 참았으니까 막 이렇게 꾹꾹꾹 넣어가지고 3번 실패해가지고 결국 나왔어. 엄청 아파. 그러니까 막 송얘기했잖아. 이게 아니라 이제 하면서 괴물이 되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이래가지고 뽑는데 물이 쭉 이렇게 그게 수액이래. 뽑아가지고 가져가더라고. 긴급으로 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 뭐냐 수면줄을 꽂주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냐 했더니 수액이 빠지면 걸으면 안 된대. 그러면은 쓰러진대. 이게 수액이 몸의 중심을 담당하나 봐. 근데 뭐 송혜교 그 가을 동화 보셨죠? 거기 보면은 그 뽑고 나서 원빈이랑 이쁘게 산책하잖아.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계속 누워있어야 돼. 못 움직여. 얼마나 누워있었는지 까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누워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깨끗하대요. 수액이 깨끗하대. 근데 그럴 수가 없대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또 뽑재. 내가 뭐? 장난해? 왜냐면은 처음에는 못 모르고 뽑았는데 그 고통을 이제 알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내가 안 돼요 제발. 그 검사 결과 맞을 거예요. 제발. 안 돼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돼. 죽을 수도 있어. 수술 다시 할 수도 있어. 또 콜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차라리 마취를 해주세요. 수면 마취 되도록 수면 마취 세게 해주세요.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선생님 긴급이라 마취를 하면 5시간을 기다리는데 우린 그런 시간이 없어. 그러다 니 잘못하면 죽어. 다시 뽑자 해가지고 입에 또 재갈을 물리고 완전 몸을 묶은 상태에서 다시 해서 하면서 그것도 일반 병실에서 다른 시설로 옮겨가지고 시술을 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병실에서 그걸 다시 했어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웅숭웅숭 보는 거예요. 그거 뽑고 2번 뽑고 나서는 완전 나 중환자 됐지. 수술하고 나서도 중환자가 안 됐는데 그걸 뽑고 나서 중환자가 제대로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러고 잘 누워있었어요. 계속 누워있었어요. 누워있고 또 누워있고 얌전하게 뛰어다니지도 않고 더 이상 밤에 게임도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음식 싸우라고 그래가지고 외부 음식 먹지도 않고 진짜 착해졌어요. 월요일날 퇴원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 더 거기 머물렀어요. 그 검사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뇌수막염을 의심을 했대요. 오염돼가지고 잘못될까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이로운 짓은 하지 말자. 그게 저는 제가 튼튼하고 뭔가 파워가 있어가지고 슈퍼파워 어벤져스처럼 슈퍼파워가 있어서 수술해도 나 멀쩡한 거 봐 별거 아닌데?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진통제였던 거예요. 진통제 자꾸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픈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내 몸은 아팠던 거예요. 그렇게 아싸 이러고서 까불었던 그 동안 내 몸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물까지 나오는 형상까지 마련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제가 이제 깨달았죠. 까불지 말자.
그게 이제 저의 첫 수술 노하우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척추 종양 수술하고 딴 수술할 때 정말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완전 착한 어린 양이 됐죠. 그전에는 완전 까불고 날라리쳐 놀다가 막 선생님 말 들으면 나는 괜찮은데 왜 저러지? 이러고 이랬는데 이제는 말 잘 듣죠. 아, 그리고 여러분, 번외편으로 제 머리 깎은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그 당시에는 외모에 정말 관심 많았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이쁘게 세팅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뇌종양이니까 머리를 부분으로 자를 수 있는데 그러면 너가 머리가 기니까 균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머리를 밀자 했어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어요. 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머리 밀는 날이 내일이라면 제가 오늘 제 친구들을 다 만났어요. 머리 빡빡 밀었을 때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 전에 다 만나서 놀았는데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미용사 아저씨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머리를 깎으면 제가 미용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미용사 아저씨가 직접 와요. 병실에. 출장이지. 그래서 제가 아저씨 저 내일인데요 그랬더니 옆병동 지금 머리 깎아서 왔는데 내일은 내일은 좀 그렇다 오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있어가지고 하기 싫다고 내일 예약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일 추가 비용을 더 되겠대요. 2만 원을 더 달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거짓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 너무 순수한 어린 소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욕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순수하고 소심한 애라서 그러나 보다 했어요. 지금 같으면 뭔 소리냐고 우리 계약이 그런데 하고 따졌을 텐데 그 당시에 그렇구나 하고선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를 깎는데 제 지인들은 저 문 앞에서 이렇게 다도도도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머리를 깎는데 그 아저씨가 얼마나 변태 같냐면 그 거울 있죠. 거울을 내 앞에 딱 남겨주는 거예요. 딱 나 보라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잡고 자르고 이렇게 잡고 자르고 착착착 자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옛날에 말 안 듣는 딸내미 아빠가 쫓아가가지고 머리 끄댕이 잡고 막 자르듯이 이게 막 무슨 머털도사로 막 잘라놓는 거야. 그 고운 머리 허리까지 왔거든요. 되게 그때 지금은 이렇게 꼬불거리지만 그때는 매직해가지고 머리도 찰랑찰랑하고 맨날 에센스 발라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중요해 여자한테. 머릿결 신경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머릿결이 그렇게 고운데 그거를 그냥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머터리를 만들어 놓는 다음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들도 군대 가면 머리 자르면 운다잖아. 근데 여자는 어떡하겠어. 그것도 25살밖에 안 됐는데 애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근데 아저씨가 머털도사를 만들더니 머리를 바리깡으로 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바리깡을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머털도사인데 여기가 이렇게 탁 난 거야. 도로가. 너무 웃기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머털도사인데 여기가 비었어. 막 울다가 그걸 보는데 너무 웃긴 거여서 내가 하고 막 웃었어요. 이 거울을 보고서 하하하 울다가 웃다가 똥구멍이 털 나려고. 아무튼 애들도 울다가 웃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딱 깎았는데 와 너무 추운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머리 엄청 추워요. 막 벌벌벌벌 떨리는 거야. 그 머리가 보온이 되게 잘 된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얼른 나가가지고 길에서 모자 하나 이렇게 모자 하나 사줘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었어. 근데 그게 그렇게 따뜻한 거야. 모자 하나 있는 게 또 엄청난 행복, 작은 거 행복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감는데 그동안 제가 머리가 길었다 했잖아요. 머리를 정성스럽게 감고 샴푸는 3번 넣고 버블 막 만든 다음에 충분하게 헹구고 또 린스도 바르고 또 충분하게 말리고 이거 하느라고 여자는 시간이 가가는데 머리가 대머리니까 머리 그냥 탁탁 하고 샴푸도 반에 반만 넣어도 이게 다 발리는 거야. 린스도 필요 없고 그리고 드라이도 필요 없고 그냥 머리 이렇게 닦고선 타월로 이렇게 닦으면 다 말리는 거야. 오 너무 간편해. 대머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너무 간편하다.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또 긍정적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병실에 앉아있는데 그 그 당시 지금은 물론 그런 잡상이는 오면 안 되겠지만 그 당시 절하시는 분이 스님이 오셔가지고 여자 스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유 동자 이러면서 저한테 염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굴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왠지 동자가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받으려면 왠지 그게 너무 이뻤어요. 옥색인데 또 액세서리 여자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주려고 이렇게 주시려면서 동자 이러시는데 내가 저 여자예요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이러면서 이렇게 받았어요. 머리를 깎아놓으니까 성별이 불분명한 거예요.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웃겼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물은 났는데 웃겼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제
친구가 폰 이렇게 끊으면서 찍어도 될까? 이러는 거였어. 내가 죽을래? 그랬어요. 평생 남기고 싶지 않다고. 근데 그때 찍어둘 걸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추억인데 그때 당시에는 죽을래 이래서 안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제가 그게 첫 번째 제 암 수술 얘기예요. 저는 그 당시 완전 좌절을 했는데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제 자신과 수술해서 이겨내면 다른 인생을 살겠다. 그동안은 되게 소심하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전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선 아무것도 안 하고 욕도 못하고 착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거칠게 살자. 하고 싶은 건 다 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주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모토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도 그 푸시키처럼 날개를 달고 새로운 사람이 되자 해가지고 새롭게 변해서 그때부터는 용기 있게 무서워서 못하던 것들도 다 하게 됐어요. 여러분, 말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이걸 얘기하면은 끝도 없어요. 왜냐면 암 수술을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산을 넘어왔기 때문에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끊을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봬요. 안녕.